네, 첫 번째로는 로봇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될 초소형 컴퓨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이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하면서 지분을 35%까지 늘렸습니다.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관심받고 있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키트입니다. 사실 개장하고 쫙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사그라든 모습이 좀 있어서 윗꼬리가 좀 달려있긴 한데 어제 오후에 나왔던 소식이죠. 이제 중국 쪽에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메타 뉴모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제 오후에도 잠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장한 이후에는 꼬리 달고 좀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루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자암호입니다.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쪽은 실제적으로 막 연결돼 있는 종목들이 없어서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어제도 리게팅 컴퓨터가 31%, 퀀텀 컴퓨팅이 1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양자 컴퓨터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추가적으로 붙기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먼저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오늘 로봇 섹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 일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해당 대선은 한 5거래일간 수급이 가장 강했던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가 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단순한 어떤 재료 소멸이라든가 수급 이탈 관점이 아니라 단기 과열에 대한 어떤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연 최근에 이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2월 말 앞두고서 여기서 이제 콜옵션을 이제 일부 행사를 했는데 현재 지분율이 14.7%, 여기서 부분 콜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35%대까지 지분이 좀 증가되면서 해당되는 양수가 좀 완료가 되는 다음 달 경에는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좀 바뀌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이제 자회사를 좀 편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행사하지 않은 전체 물량들에 관련된 콜옵션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전체 지분은 한 56.8% 정도. 그래서 과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완전 자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점주주 안에서에 대한 편입 내지는 뭐 합병 요건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 한 2거래일간 좀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TSMC 회장이 일론 머스크와에 대한 미팅 내용들을 좀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CS 2025 이후의 시장의 트렌드는 AI에서 로보틱스가 좀 될 수 있겠고 그 로보틱스에 관련돼서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의 어떤 전략들을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크게 좀 염두를 하고 있다는 어떤 발언들이 향후에 상용화 내지는 부분 서비스화들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좀 큰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좀 언급했던 내용들 여기 대해서는 휴머노이드형 로봇에 이제 탑재되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제슨토르라는 이 컴퓨터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뭐 하반기 안에는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어떤 전략과 이 소형 컴퓨터의 출시 시점이 아이러니하게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 모든 테슬라의 공정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로봇을 적용을 할 것이고 2027년도에는 옵티머스의 일부 상용화를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해당된 내용들에 관련된 상용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좀 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주를 좀 바라볼 때 사실 최근 2년간의 CS 2025를 좀 앞두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주가 상승했는데 이후에 성과가 없다 보니까 다시금 뭐 한 6개월 정도 조정받고 해서 이제 과연 로봇주를 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맞는가라는 의문도 좀 있는데 이제는 좀 과거와 좀 다르게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종목을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로봇에 관련된 단순한 어떤 기술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사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술들이 협동 로봇이라든가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이미 좀 서비스 상용화가 좀 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서 매출을 좀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내지는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협동 로봇의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단기 수요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뭐 감속기 관련 수요는
크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대체하기에는 전반적인 어떤 부품의 내재화율이 낮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단기 과열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모습 오늘은 좀 보이고 있고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항상 이쪽에서 걱정됐던 건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라서 매출이 수반되는 쪽 그리고 성과가 같이 따라오는 쪽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이 엔비디아가 같이 이제 색이 좀 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엔 테마로 돈다 하더라도 좀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단기 과열이 생기면서 쉬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테마였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테마 이상의 산업적인 의미까지 좀 부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세 상승을 그러면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다음 주 CS 2025까지는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많은 비중을 좀 우리가 들어서 따라가기보다는 좀 적은 비중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이거래일 동안 좀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좀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히 좀 판단해 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 국산화 부품에 대한 내재화율이 한 60% 정도 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뭐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부품 다 사다가 조립하는 형태고, 이 부분도 완성형 로봇처럼 우리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핵심 부품에 관련된 내재율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구현하고 있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지금 뭐 이적 보행 로봇은 현재 개발 중에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시간들이 좀 더 걸리는 것을 논의를 하더라도 협동 로봇이라든가 지금 서비스 상용화가 좀 되고 있는 일부 로봇의 국산화 비중들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용 로봇에서 상당히 좀 많은 기여 효과들이 좀 있죠. 실적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처럼 많은 매출을 현재 좀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공정들, 신규 공정에 관련돼서는 로봇의 탑재율들이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현재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매출 반영 효과들,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서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해서 좀 이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종목적으로 좀 보면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탑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외의 뭐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과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용이하겠지만 중장기 관점의 투자는 현재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주 먼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단기 과열로 쉬어간다 하더라도 CS 2025 앞두고는 일단 수급적으로 플레이는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비중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보수적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개장하고 나서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꼬리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호흡기 관련해서 뭐 메타 뉴모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혹은 그게 좀 루머일 수도 있다라는 왔다 갔다 한 이야기가 좀 네네. 있긴 해요. 근데 시간 외에서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라왔다가 사실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로 바뀐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보면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늘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지나서 보면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사실 굉장히 좀 유력적이었나, 이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폐렴이 창궐됐다고 해서 여기에 연동됐던 종목들이 실적으로 많은 수혜를 좀 입었는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실적의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가시성 있는 어떤 매출 성과들은 계속해서 감소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진단키트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거치고 난 이후에 뭐 다른 암종이라든가 기타 질병군들에 관련된 진단 유무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를 좀 개발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좀 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성과가 좀 미비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좀 일부가 좀 있겠고요. 오늘 메가 ICS 뭐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메가 ICS의 경우에는 뭐 인공호흡 관련된 어떤 장치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현재 이 부분이
지금 WHO에서 좀 권고할 수 있는 국제 팬데믹 상황도 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보면 현재는 단순한 수급에 의한 상승이 좀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이 부분이 향후에 장기화될 수 있고 해당되는 어떤 위험도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뭐 대체적으로 좀 기사를 좀 찾아봐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서술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가십이라든가 외신 매체의 인용 보도를 통해서 일부 수급적인 어떤 반영 효과만 좀 일어났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 대응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수익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끝나고 나서 거의 적자로 돌아선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개장하고 나서 잠깐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좀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도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사실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면 같이 커플링돼서 오르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을 좀 하는 게 유효할까요? 네, 우리가 양자 암호,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기술들이 뭐 구글이 일부 개발해서 앞으로 좀 상용화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졌다는 것. 그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현재 슈퍼컴퓨터의 위력이 한 100배를 좀 하기 때문에 연산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의 어떤 집약적인 어떤 축도가 좀 더 상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남아 있는데, 반대로 이 부분은 그만큼 더 해킹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양자 암호 기술이 또 대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좀 발전이 되면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보안이라든가 해킹 이슈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 기술도 같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내 수혜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좀 유력할 것 같고요. SK텔레콤, KT, LG U+ 같은 우리가 1차적인 어떤 통신 보안 체계를 좀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 기술을 이미 부분적으로 좀 상용화했고, 좀 여기 관련된 통신이라든가 어떤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은 현재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컴퓨팅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면서 같이 이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숙제는 좀 남겨두고는 있지만, SK텔레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뭐 유일하게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 등급이 굉장히 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좀 있다는 점을 좀 참가를 해보면,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들의 최근 어떤 수급 동향들, 뭐 오늘 아이온 플러스라든가 한국 첨단 소재, 뭐 아톰 같은 종목들이 강한 수급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국내 수혜주는 통신 3사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장기적 성과를 보면 통신 3사의 경우는 고배당을 주고요. 여기 더해서는 우리가 장기적 성과에서 양자 암호 기술을 상용화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AI와 연동되고 있는 서비스가 아직은 과금 체제를 좀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뭐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일부 좀 상용화를 좀 하면서 서비스 과금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 통신 3사도 앞으로 해당되는 어떤 이 요금 이외에 관련된 AI 서비스 관련된 과금 체제 관련된 수익 지표도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양자 암호 기술에서는 뭐 통신 3사 정도는 굉장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